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하는 미리 준비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설계 사업에 참여한 법무사 전진아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설계를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사전 지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지시란 용어가 조금은 낯설 것 같은데요. 사전 지시란 질병, 장애, 노령, 사고, 사망 등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주거나 의료, 요양 서비스, 재산 관리, 장례, 유산 승계 등에 관해서 본인의 뜻에 따라 노후 및 사후를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노후 설계하면 유언과 신탁, 후견계약 등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유언, 신탁, 후견계약도 일종의 사전 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이나 신탁 등은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적용에 있어서 법률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고 이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후견계약, 신탁계약 또는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하는 것을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자유롭게 주거, 의료, 재산관리, 장례, 유산승계 등과 관련해서 의사결정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본인의 희망사항을 기록해 볼 수 있고 이것 또한 사전 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법적인 효력이 있는 사전 지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고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자유롭게 계획해 볼 수 있는 본부의 사전 지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사전 지시는 크게 후견계약, 신탁, 유언 등이 있습니다. 후견계약이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본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후견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야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가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고 정해진 방식으로 운영, 분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탁의 경우에도 위탁자가 수탁자 앞으로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유언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재산을 특정인에게 상속하거나 기부하는 등 법적으로 유효한 의사표시를 남기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유언 또한 민법에서 정한 자피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술증서 이렇게 5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가능하고요. 작성 방법에 있어서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렇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사전 지시의 경우에는 법에서 엄격히 정한 내용들을 따라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노후 설계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부분을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는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자유롭게 노후를 설계해 볼 수 있도록 사전 지시서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본부의 사전 지시서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노후를 설계해 볼 수 있고 신상, 의료, 재산관리, 장례, 상속계획 등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계획해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변경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사전 지시서는 향후 가족 또는 후견인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요. 추가적으로 상속계획을 수립하거나 후견계약, 신탁계약을 체결하는데 기초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본부의 사전 지시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의 사전 지시서는 크게 기본적인 사항과 구체적인 사항으로 구분되어 있고 기본적인 사항에서는 작성자의 인적 사항, 가족관계, 종교, 재산 보유 현황, 반려동물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장래 판단 능력이 부족해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신상, 의료, 재산관리, 장례, 상속계획 등 각 항목별로 본인이 희망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의 각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에 관한 사항은 거주하고 싶은 장소, 평소 식습관과 특별한 날을 위해 하고 싶은 사항을 기록합니다. 또한 연락을 유지하고 싶은 친구나 지인, 평소의 생활, 종교 및 여가 활동 등에 대해서 평소 본인의 생각과 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평소 본인의 생활과 생각들 그리고 앞으로 생활하고 싶은 장래의 모습을 기재하게 되는 부분이므로 작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편하게 작성하실 때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생각나는 단어만을 적거나 그냥 비워두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의료에 관한 사항은 장래에 요양원 입소를 희망하는지 여부에 대해 체크하고 요양원에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입소 시기와 어떤 요양원을 원하는지 요양보호사 등의 도움을 받고 싶은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구체적으로 작성이 어렵다면 예시 부분에 동그라미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더불어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비위관 등 인위적 영양공급장치 등에 관한 연명치료에 관해서 희망 여부를 체크하고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과 관련해서 안내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 원함에 표시합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란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미리 결정해서 문서로 작성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작성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작성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미리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서 등록기관에 등록해 놓으면 향후 연명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의료진이 가족의 의견이 아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재산에 관한 사항은 장래 예상 수입을 포함하여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지, 부동산 등 재산 보유 여부, 그리고 이러한 재산을 장래 대신하여 관리하여 주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기재합니다. 장례에 관한 사항은 장례 방식, 장례 시 희망하는 사항들을 기록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속계획서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계획서 작성에 관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지시서의 내용을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심신이 건강한 상태에서 이 사전지시서를 작성하였으며 언제라도 사전지시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동일하게 기재하고 작성 연월일, 작성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자필 서명을 해서 사전지시서 작성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사전지시서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내용 변경이 가능하고 이 경우 새롭게 작성된 사전지시서로 대체됩니다. 또한 사전지시서 작성을 철회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작성된 사전지시서는 폐기됩니다. 이상과 같이 사전지시의 의미와 법적인 효력이 있는 사전지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자유롭게 노후를 계획해 볼 수 있는 본부의 사전지시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노후 설계는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한 걸음씩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전지시서를 작성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지시서를 작성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보는 것은 노후를 더욱 의미 있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